자, 오늘 제가 준비한 RC 예상 문제 특강은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과 그 다음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요즘에 뜸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표집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문장하고 관련된 것들이 쭉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문장 분석은 무엇을 제거하면서 수식어를 제거하면서 가시는데 빈칸 근처에 어느 녀석을 제거하면 돼요? on이라는 전치사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is라는 대표적인 몇 형식? 2형식 동사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럼 여긴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가장 알맞은 건 형용사 또는 분사 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D번 같은 명사는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주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존이라는 단어가 이 랭귀지라는 회사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형용사 누구와 누구 B번과 C번이 남게 됩니다. 얘네들은 워낙에 빈출이 되는 녀석들이고 저희 수업 시간에도 전 레벨에서 다 다뤘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들으셨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틀렸다면 집에 가서 반성해야 돼. 내가 공부를 이렇게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의미상 dependable 무슨 의미입니까? 의지할 만한. dependent는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럼 별로 의미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누굴 봄으로써 on이라는 전치사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on이라는 전치사의 특징은 표면에 붙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표면 면적에 붙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유의한 단어인 reliable이나 reliant도 뒤에 어떤 녀석이 따라와야 한다? on 또는 upon이라는 전치사가 함께 등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대부분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 on이나 또는 upon이 나와 있으면 뭐로 끝나는 녀석을 잡으시면 된다고요? ont로 끝나는 dependent나 reliant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A번이 나온 이 녀석은 일형식 자동사인데 뒤에 누가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역시 on이나 upon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일형식 자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형식 자동사 뒤에 on, upon을 쓰는 애가 누구다? depend. 그럼 얘랑 또 똑같은 단어는 누굽니까? rely. 그럼 rely 뒤에도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on이나 upon이 함께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사로도 역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니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나요? ly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해석형 부사예요. 해석형 부사들은요, 대부분 무엇을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동사를 수식해 주는데 결국 how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했느냐? 그 어떻게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previously는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그 다음 thoroughly는 철저히, 그 다음 customarily 일반적으로, 즉 습관적으로 한다는 건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approve가 승인하는 거니까 approvingly는 찬성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능형 부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이전과 일반적. 이전과 일반적이라는 건 시간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뜻이 등장을 했을 때 바로 무슨 시제가 등장해야 합니까? 과거 시제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누구는 제외? previously는 제거가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부사?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니까 주로 무슨 시제에 등장한다? 현재 시제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take place라는 현재 시제가 있으니까 일단 A번을 제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철저히나 찬성하여라는 뜻은 어차피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나머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게 누가 있습니까? 벗이 있어요. 벗이 있다는 건 앞과 뒤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힌트가 돼준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보니까 5월에 열리는 거고요. 6월에 뭐 돼요?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대래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 찬성하여 5월이에요? 원래 5월이에요? 철저히 5월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원래는 언제 열리는데 5월에 열리는데 이번에만 어떻게? 6월에 열린다는 반전의 문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는 빈도부사의 C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B번에 철저히라는 단어가 답이 되려면 뒤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조사나 검사하는 동사가 나와야 하는 게 이 녀석의 컬로케이션이에요. 철저히 검사하다, 조사하다. 알겠죠? 그래서 철저히라는 부사는 어떤 동사를 수식한다고요? 조사, 검사류. 알겠죠? 그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closely. 동의어는 아니지만 같은 문맥에 쓰여요.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파트 7 유의어 문제에도 이런 녀석들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저히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 면밀히 본다는 거. 그래서 closely도 바꿔쓰기로 같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제 예상컨대 대부분 D번으로 해서 틀렸을 겁니다. 그렇죠? demand 하면 for. 절대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어차피 명사가 하나 끝나면요. 여기서 문장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속성을 보시고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더 이상 확인이 안 됐다면 앞에 나온 문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보니까 owners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이랑 못 쓰는 거 없어요. 다 가능해요. for면 이 사람들을 위해, to는 이 사람들에게, with면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 from은 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거란 없습니다. 토익에서는. 수거가 아니라 결국에 의미상 어울리는 컬로케이션을 고르는 것뿐이고요. 어울리는 걸 적합하게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되냐? 바로 이 동사 쪽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 나온 명사로 해결이 안 되면. 자, 그럼 일단 demand라는 건 명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 수요, 요구라는 뜻이 되죠. 그랬을 때 for면 뭐뭇을 요구한다는 목적이 주로 나오고요. from은 어디로부터 오는 수요가 돼요. 근데 앞에 동작을 보니까 얘네들의 판매 수치가 어떻게 됐대요? 상당히 증가를 했대요. 그렇죠? 상당히 증가를 한 건 이 오너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얘네들 덕분인 거예요? 얘네들 덕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수익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사업체의 소유주들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총판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익의 근원지가 되는 거니까 누가 정답이 된다? from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demand for 이거 아니라고요.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뒤에 in이 나오면 뭐겠어요? 어디에서 요구하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묶어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크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보시면요. 이 녀석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구? attribute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tribute가 들어가면 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배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tribute이 배포하다의 뜻이 있죠. 근데 attribute은 A to B 구조가 나왔을 때 A를 B의 탓으로 또는 덕으로 돌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 원인을 그쪽으로 밀어준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탓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ttribute 다음엔 또 함께 나올 수 있는 전치사가 누구라고요? to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to 나왔죠. 얘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B의 탓 또는 덕으로 돌려지다 라는 뜻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번째 문제는 명사 앞이니까 누구의 자리? 형용사의 자리죠. 그럼 이거 한 번씩 해석하면 될까요? 해석하면 더 어색해집니다. 빈칸 근처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range of 바로 무슨 뜻이죠?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래서 명사 of가 많다라는 many나 much를 대신하는 경우 아주 많다라는 뜻을 생성하기 위해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평소에 넓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첫 번째 wide, 두 번째 broad, 그 다음 vast, 그 다음 extensiv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많긴 많은데 어떻게 많다? 아주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의 원래 뜻인 넓은이라고 하면 해석이 온전히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적인 뜻과 그것을 강조하는 것들을 함께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명사 오브 구조에 많은이란 뜻을 가진 녀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해 줄 때 쓸 수 있는 형용사들 뭐 있습니까? wide, broad, vast, extensive. 얘들은 어휘 문제가 아니라 수량 형용사 문제니까 절대로 해석을 각기 넣어서 확인하시면 안 되는, 시간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전치사하고 관련이 됐는데요. 일단 전치사로 보기 어려운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C번 as many as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죠. 비교. 많다라는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먼저 앞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봤을 때 on behalf of라는 건 무슨 뜻? 대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뭘 대신해서? 사람이나 기관만 대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instead of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뭐 YBM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on behalf of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except for는 제외하고인데 얘는 특징적인 게 문장 맨 앞에 못 써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except라는 녀석은 어디에 쓸 수 없다? 맨 앞에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in light of가 무슨 뜻이래요? 고려하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유사한가요? given이나 또는 considering과 유사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찌됐건 뒤에 나온 명사는 지금 뭡니까? problem. 그럼 사람이나 기관이 아니죠. 그다음 문장 맨 앞에 빈칸이니까 누구 안 써요? except for 안 씁니다. 그 다음 원급 비교 들어갈 수 없죠. 그럼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D번밖에 없죠. 그러한 문제들을 뭐하면? 고려하면 그 수라는 사람은 asked for extension 뭘 했다? 마감 기한을 연장 요청했다. 그 고려를 한다는 조건과 관련된 단어가 됩니다. 자, 다음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이것도 틀리신 분들은 A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along with. 물론 그런 단어가 있긴 합니다. 그때는 뒤에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볼 거 없이 along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함께 간다란 뜻이 돼야 돼요. 나란히 사람하고 붙어서 내가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게 옆에 나란히 함께 가다라는 along with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is not popular래요. 뭐예요? 인기가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long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으시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nough의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enough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어디에서 수식을 해준다?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popular enough면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인기 있는. 근데 not이니까 충분히 인기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with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popular with. 이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려면 혼자 해야 돼요? 여러 명이 해야 돼요? 여러 명이. 만약에 이 부채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려면 이걸 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죠. 바로 그 더한다는 의미의 전치사가 누굽니까? with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e popular with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외우셨겠지만 enough는 투부정사랑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앞으로 뭐뭐 하기에 충분한. 그 투부정사 어디 있나요? 뒤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투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도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enough라는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어디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합니다. 반면에 얘가 형용사면요. 명사 앞에서. 형용사일 때는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부사일 때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그 제품이, 그 품목이 뭐하지 않다? 충분히 인기가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빈칸 앞에 누가 있죠? for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전치사 뒤에 불가능한 건 일단 that은 어디 뒤 불가능. 컴마 뒤 전치사 뒤 불가능. 그 다음 두 번째 who는 주격과 목적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 뒤에는 who를 못 쓰죠. 뭐로 써야 돼요? whom으로 써야 돼요. whom.
그러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을 때 who가 아니라 무슨 에버로? whomever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does밖에 없죠. does가 수식을 받는 자리일 때는 무슨 뜻이 된다? 사람들. 얘가 사람들이라는 뜻을 알려주는 패턴이 바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누구?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 가지고 있다라는 with,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이런 녀석들이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 얘가 무슨 뜻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라는 일반 명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 뒤에도 누가 있어요? pp가 있고요. 하나 더. interest는 동작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뜻이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뭐 하는 사람들이면 세 가지 패턴 뭐라고요? 첫 번째 those who, 두 번째 those with, 세 번째 those 분사 형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전부 다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동사 어휘 문제죠. 동사 어휘 문제는 처음부터 다 읽어요? 얘 짝꿍부터 찾아요? 예, 짝꿍부터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물론 뜻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자, 그랬을 때 일단 콤마에서 잘라주시고요. 이 동사의 영향을 받는 녀석이 누구예요? 목적어예요. 그럼 일단 이 목적어하고의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비전은 뭐예요? 수정. 근데 S가 붙었네요. S가 붙었다는 건 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단순히 수정이란 동작이 아니라 수정, 사항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lement는 무슨 뜻이래요? 실행하다, withdraw, 철수하다, anticipate, 예상하다, 그 다음 undergo는 겪는 건데 이 겪다라는 게 경험하는 experience하고는 달라요. 뉘앙스를 꼭 보시면 뭐하고 관련된 거? 변화. 안 좋은 일이라는 것도 결국 뭐의 한 종류예요? 변화된 거죠. 내가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내 삶에 변화가 생긴 거죠. 뭔가 변화로 경험을 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undergo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리비전이 나왔으니까 수정이라는 건 결국 뭐죠?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짝으로 이루는 게 바로 연어, 컬러케이션, 같이 어울리는 단어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거가 아니라. 알겠죠? 아까 제가 철저히면 누가 나온다고요? 조사, 검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의미상 어울리는 녀석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것만 외우잖아요. 언더고 겪다. 겪는데 수정을 겪다? 왠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얘가 어떤 목적어랑 다닐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실행을 하려면 수정사항을 실행해요? 규칙이나 규정을 실행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또는 실험을 실행하거나 이렇게 실행 가능한 눈에 보이는 활동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체크됐나요? 자, 다음 아홉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 보시면 역시 전치사 문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전치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뒤에 나온 명사의 속사. 두 번째는 앞에 나온 동사와의 관계. 뒤에 보니까 how가 등장했네요. 그렇죠? how가 등장했다는 건 얘가 뭘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럼 into는 뭘 나타내죠? into는 안쪽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점이나 공간을 나타내고요. ove는요? ove는 유사, 구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큰 틀이 A라고 하면 여기가 B죠. 그럼 이때 쓰는 게 ove가 됩니다. with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플러스 여기에 뭔가가 더해지는 게 with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with 뒤에는 사람, 도구, 대상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on은요? on이 나타내는 건 대부분이 이 표면을 나타내죠. 표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제나 목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필기를 어디에 해요? 표면에 글자라는 선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나 내용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게 누구다? 바로 on이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앞에 동작이 누굽니까? counsel,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란 얘기? 방법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카운셀링의 주제나 목적, 내용이 되는 거니까 바로 누구로 써주게 된다? on이라는 의미로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치사 온의 생성 원리는 뭐로부터 시작했다? 선과 표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칠판에 뭔가를 쓰도록 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주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체크됐나요? 다음 10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같은 경우엔 A, B, C, D를 쭉 보셨을 때 앞에 누가 있어요? 아, 그럼 B, PP니까 무슨 태? 수동태. 그 다음 동사죠. 그럼 일단 이 동사가 뭐뭐 된다인데 선행사가 뭡니까? which가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 하던 애가 주어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which가 주어인데 얘는 뜻이 없잖아요. 그럼 선행사를 여러분들이 찾아 주셔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온 a number of oil paintings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orize는 무슨 뜻?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건 사람, 사물. 사람이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 house는요. 명사일 때 무슨 뜻이에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동사일 때는 소유하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이라는 게 내 거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동사로 됐을 때 제공을 받고 보관이 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제공을 받고 보관이 되는 건 사람, 사물, 사물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 conclude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지어지다라는 의미로 써줄 수 있고 그 다음 perform은 수행되다. 수행이 되는 건 뭐겠어요? 행사나 점검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 페인팅이에요. 페인팅. 뭐 우리가 유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런 그림과 관련된 것들은 뭐 되어지는 애들이에요? 제공 또는 보관되어지는 녀석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번에 housed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house라는 녀석이 동사로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하면요. 자, 11번 같은 경우엔 remain이라는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누구의 자리? 보어가 등장할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가장 알맞은 건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랑 같아야 하나요? 주어. 주어가 누굽니까? Users Payment Details죠. 누가 봐도 복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할 필요 없이 얘도 복수였어야 되겠죠. 그러니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온 건 바로 몇 형식 동사를 기억하자. 이 형식 동사.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는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의 모양만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be, 두 번째 become, 그 다음 look, 그 다음 seem, 그 다음 appear, 그 다음 stay라는 녀석들이 바로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로 쓰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보어가 누구? 형용사.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 마지막이 명사인데 단 명사는 누구랑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주어랑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더라. 그래서 이 형식 보호 자리인 세 가지 누구 넣는다고요? 형, 분, 명 이 세 가지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엔 일단 첫 번째 이 문장의 동사 개수 몇 개인가요? 일단 all employees 나와 있고 request 나와 있고 그 다음 will be 나와 있죠. 그럼 동사가 총 몇 개예요? 2개. 그럼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요? 접속사. 다음 중 접속사 기능이 없는 것은? does와 there는 접속사 기능이 없죠. 그럼 who냐 whos냐 둘 중 하나인데 who는 무슨 격? 주격 또는 목적격.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형태로 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be, pp 무슨 태? 수동태. 그럼 명사 be, pp 이렇게 나왔다는 것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거죠. 목적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who를 넣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대신 who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인 who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whose 앞에 명사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둘 다 됩니다. 알겠죠? 뒤에 나오는 명사는 일반 명사만, 대명사 안 되고요. 동명사 안 됩니다. whose는 앞, 뒤에 누가 있는지만 확인한다. 명사가 온전히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보일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whose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앞, 뒤에 명사를 다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2016년 이후로는 who's가 답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3번은 3초 문제. 제가 엊그저께 통해서요, 전 레벨에서 이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근데 또 틀렸다면 정말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도록 하셔야 돼.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녀석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by the time 이라는 녀석이 보이게 되죠. by the time은 접속사로 무슨 뜻? 뭐뭐 할 때쯤 이라는 게 바로 뭘 나타냅니까? 시간차. 그렇기 때문에 주절엔 반드시 무슨 시제? 완료 시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by the time 안쪽의 시제가 과거라면 주절은 과거 완료가, by the time 안쪽의 시제가 현재라면 주절은 미래 완료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엔 by the time이 뒤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by the time 안쪽의 시제가 지금 뭔가요? 현재. 그럼 주절의 시제는 뭐겠어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아닙니다. by the time 안쪽에 현재면 주절엔 뭐가 나온다? 미래 완료가 나오더라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째. 14번째는 빈칸 앞에 누가 있죠? on이라는 전치사. 일단 전치사 뒤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건 뭔가요? she. 주격은 못 들어가겠죠. 그 다음 on이라는 전치사는 뭘 나타내요? 아까 얘기했던 선이나 면을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에 뭐 장소도 나올 수 있고 시간도 나올 수 있고 주제나 목적도 나올 수 있죠. 대신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럼 사람을 의미하는 누군? herself는 일단 제거를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her on이랑 hers가 따로 나온다면 같은 단어예요. her on도 그녀의 것, hers도 그녀의 것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앞에 전치사 누가 있으면 on이 있으면 둘은 달라집니다. 바로 on과 소유격과 on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의 뜻은 뭐로 바뀌느냐? 나 혼자라는 뜻의 언론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on이 없었으면 이 두 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 on이 나옴으로써 관용어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요. 만약에 이 빈칸이 뭐로 바뀌었다면, by로 바뀌었다면 이 문제의 답은 뭐였겠어요? D번이 됐겠죠. 그럼 나중에는 전치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her own 앞에는 전치사 누구를? own을, herself 앞에는 by를 이렇게 쓰는 전치사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15번째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15번째 문제는 수량 형용사 문제입니다. 수량 형용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특징? 뒤따르는 명사의 특징입니다. 딱 보시면 멀첸다이저는 일단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S가 없으면 일단 오답인 건 few나 many는 무조건 뭐가 보여야 한다? S가 보여야 합니다. 알겠죠? few나 many는 반드시 뭐? S가 보여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의 속성을 알고 있느냐예요. 멀첸다이저는 상품이란 뜻인데 유일하게 셀 수가 없어요. 제품, 뭐 물건, 얘네들 다 셀 수 있는데 유일하게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누굽니까? 멀첸다이즈예요. 그러면 누가 오답이에요? each라는 녀석은 오답이 되겠죠. each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는 있는데 s는 안 붙이는 형태죠. 근데 all은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셀 수 있을 땐 반드시 뭘 가져와라? S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뒤에 빈칸이 아이템으로 나왔다면 누가 답이었겠어요? 이때는 each가 답이 됐겠죠. 왜? 아이템은 셀 수 있으니까 all이 쓰이려면 아이템즈가 돼야겠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멀첸다이즈가 뭐 할 수 없는 거? 셀 수 없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법한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얘 말고도 정보라는 뜻의 누구? information. 그 다음 충고 조언이라는 뜻의 advice. 이런 녀석들이 헷갈리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셀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시험에 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16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16번째는 일단 어디서 잘라준다? that. 그 다음 about 잘라주시면 되죠. 지금 현재 보기에 제시된 동사 confuse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혼란스럽게 하다. 동작인가요? 감정인가요?
감정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감정을 유발하는 뭐일 때 ing일 때 뭘 쓰게 되고 사물과 쓰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되는 pp일 때 사람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어떤 동사들의 특징? 감정 동사들의 특징. 근데 지금 주어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감정을 준다, 느끼게 된다. 느끼게 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s confused라는 누구로? C번으로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confuse를 정확한 뜻은 몰라도 됩니다. 얘가 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감정. 아까 interest도 뜻 몰라도 됩니다.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감정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시험 전날 벼락치기에 딱 좋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아, 그냥 얘가 감정이구나. 그럼 감정이면 ing일 때 누구랑? 사물과 pp 느끼게 될 때 사람과 쓰게 되더라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7번 문제는 A, B, C, D가 다 뭐죠?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 짝꿍은 누구라고요? 목적어. 알겠죠?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하니까 목적어 와야 한다는 문법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걔가 포인트예요. 주어가 아니라. 알겠죠? 일단 커뮤니케이션 무슨 뜻입니까? 의사소통, 서로 대화하는 거고요. 어드레스는 해결하다로만 알고 계실 텐데 자, 무슨 뜻일때요? 말을 걸다. 이 뜻에서 나온 게 연설하다예요. 연설을 한다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demonstration, 시연하다, 즉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inquire는 문의하다인데 무슨 동사래요? 자동사. 그럼 뭐가 등장해야 돼요? 뒤에 전치사 같은 수식어가 나와야 되겠죠. 아마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A번으로 했을 거예요. 고객하고는 의사소통 해야 되니까. 그럼 의사소통은 혼자 한다, 같이 한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누가 필요해요? with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드레스는 말을 거는 거니까 내가 혼자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가 문제점을 해결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뭐로도 쓰일 수 있다? 말을 걸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연한다라는 건 뒤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사물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뭐 컴퓨터 하는 걸 시연하다, 강의를 시강하다 이렇게 등장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는 빈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오브. 오브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두 가지는요. instead 또는 regardless. instead of가 무슨 뜻? 대신에. 근데 얘는 아까처럼 사람 기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의 대신 반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regardless of는 상관없이 바로 regarding의 반대말이 되죠. 자, 그럼 뒤에는 뭐가 등장했어요? 반대 등장을 했죠. 근데 뒤에는 likely to vote 뭐라고 합니까? 투표를 한대요. 근데 그 투표가 어떤 식으로? in favor of 찬성한대요. 그럼 반대를 하는데 찬성한다라고 하죠. 그럼 반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뭐 할 거다? 찬성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regardless of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부정의 뜻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19번째 같은 경우에 형용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본 거 relevant는 관련된, entitled는 자격 있는, concerning은 걱정을 주는, 즉 얘도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을 주는 거니까 사물 나와도 상관은 없겠네요. 대신 concerning은 뭐로도 쓰인다? 전치사. 전치사 할 때 뭐랑 똑같은 거예요? about과 똑같죠. qualified 무슨 뜻? 자격을 갖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행사가 누굽니까? work experience죠. 경력이란 말이에요. 경력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그럼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이 있는 것 누구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 그럼 얘네들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관련된 거냐? 걱정을 주는 거냐? 근데 앞에 얘가 누구라고요? 경력. 경력은 걱정을 주나요? 관련되는 건가요? 관련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relevant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동작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그 외적인 거한테 영향을 주는지부터 구분하는 게 무조건 1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인 의미로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보기는 사물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에서 반 이상 갈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째 제가 수정하라고 했죠. did이 아니라 뭐라고요? delt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경우 as soon as possible이 나왔죠. 얘는 꼭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럼 얘를 지웁니다. 그럼 누구 뒷자리예요? 전치사 뒤. 그러니 누가? 명사가. 그래서 B번.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유는 did이라는 녀석이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예요. 원칙상 자동사는 뭐가 될 수 없다?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딱 자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도 한번 등장을 했고요. 2016년 여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 단어로.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 원래는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한데 명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자동사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능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동사 뒤에 누가 있어야 하고 전치사. 두 번째 이 명사가 해당 동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사도 뭐가 될 수 있다? 수동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어디로? 주어로. 그 다음 이 자동사가 뭐로? PP로. 그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전치사가 남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은 뭐로 끝난 거예요? 전치사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문장도 여기서 끝난 거니까 이 빈칸은 꼭 필요한가요?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되죠. 그 다음 두 가지 하나 더 있어요. 힌트. as와 as 사이에 명사를 쓸 수 없죠.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오히려 필요 없는 자리니까 누가 답이 된다? 부사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deal with 하고요. refer to. 이 녀석이 여태까지 자동사의 수동태로 출제됐던 최근 10년 중에 유일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가능한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누구랑 누구? deal with 또는 refer to.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파트 6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로 넘어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21번은 빈칸 앞에 누가 있나요? must가 있죠. must라는 조동사 뒤에는 누가 필요하다? 동사 원형. 그러면 안 되는 건 wearing은 안 되겠죠. 그 다음 빈칸 뒤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나가야 되는데 anytime 뭐가 있어요? 시간 부사. 그러면서 they visit the factory floor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어가 없다는 건 능동, 수동. 그러니 수동과 관련된 건 B번만 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입어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22번으로 가보도록 하니까 22번 맨 밑에 형용사들이 쭉 있죠. A번 suitable 무슨 뜻이에요? 적합한. 어차피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얘기로 할게요. suitable 무슨 뜻? 적합한. damaged 손상 입은 즉 망가진. inappropriate 부적절한 적당하지 않은. 그다음 permitted 허가받은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D번 permit 허가를 받는 건 사람 사물. 일단 사람이 돼야겠죠. 그럼 빈칸 앞에 등장했던 게 attire 옷이에요. 옷. 근데 attire가 조금 더 갖춰진 옷이에요. 의복이라는 뜻인데 그게 좀 더 갖춰진. 그래서 우리식의 정장. 비즈니스 attire라고 하면 무슨 뜻? 정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permit이란 단어는 쓸 수가 없죠. 그 다음 이 녀석이 damaged 뭐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손상되는 거고 suitable이면 적합한 거고 얘가 부적합한 게 서로 반대죠. 결국 문맥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파트 6는 앞문장이 있죠. For this reas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this는 무엇을 대신합니까? 앞 문장을 대신해요. 그럼 얘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Many of the chemicals used in our production process. 우리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무엇? 화학 재료들이 potentially harmful. 어떻다고 합니까?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산 시설에 들어갈 때는 비즈니스 수트 같은 정장이 손상 입는 거예요? 아니면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또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short visit. 뭐 할 때? 짧게 방문할 때는 그런 정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는 inappropriate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장 넣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문장 넣기는 바로 해석이 아니라 뒷문장부터 봐야 되죠. 근데 뒷문장에 뭐가 있어요? These are available in various siz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hese라는 건 뭘 대신한다고요? 앞 문장의 내용을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데 various, 다양한 사이즈로 어디에서? In the factory office, 공장 사무실에서.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Suit and ties are now mandatory. 수트하고 넥타이가 지금 의무래요. 지금 맞아요? 캐주얼로 입으라고 했죠. 왜? 공장 같은 곳은 굳이 불편하고 적절하지 않으니까. 자, B번. Casual clothing may be worn on Friday. 언제마다? 금요일마다는 뭐 할지도 모른다? 편한 옷으로 입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게 다양한 사이즈로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럼 C번은요. Company logo must be displayed. 회사 마크가 반드시 보여야 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트를 입을 거냐 아니면 공장에서 편한 걸 입을 거냐 이 문제고요. Full body jumpsuit are now required. Full body jumpsuit이 뭐겠어요? 우리 지퍼로 한 번에 쭉 오르는 작업복 있죠. 그게 바로 점프수트인데 그게 지금 현재 required 뭐라고 합니까? 필수. 현재 필수는 아니죠. 현재는 공장 가는데도 심지어 뭘 입고 있으니까 정장을 입고 가니까 이런 게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편한 옷을 제한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required 필수라는 얘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B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면 마지막 문제는 지금 this policy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다음 중 전부 다 ing로 나왔는데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딱 한 녀석밖에 없어요. 이게 어휘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regarding만 전치사예요. 나머지는 전부 분사인데 relating to 뭐뭐에 관련하여 associate with 뭐뭐와 연합하여 dealing with 뭐뭇을 처리하여 즉 얘네들은 자동사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명사를 바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누구로 연결하자 전치사로 연결을 하는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regarding은 전치사로 누구랑 똑같아요? about하고 똑같죠. 그래서 about은 주제나 내용을 나타낸다고 했고 특히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question, 질문, 문의와 관련된 단어라면 뒤에는 관하여라는 아까 나왔던 concerning, 지금의 regarding, about 이런 것들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체크됐나요? 자, 마지막 파트 7 부분을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article이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기사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글의 종류를 확인하고 초반부 공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기사문의 특징은 추측, 예상, 의심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려운 단어가 많은 만큼 단어의 주의를 해주시되 명사 부분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명사 어휘를 잘 모른다. 그건 대부분이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 전문 용어들은 바꿔쓰기, 즉 패러프레이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위주로? 동작 위주로 서술이 되는 게 어떤 글들의 특징? 바로 기사문들의 특징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목부터 봅니다. Drought has caused severe damage to dairy food production 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drought이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밑에 보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냥 영어로 읽고 가세요. 원래는 가뭄이란 뜻이거든요. 말라 비틀어진 거. 자, 바로 그 드롯이라는 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데어리 푸드 프로덕션. 데어리 푸드가 신선 제품, 유제품이죠. 유제품. 즉 가뭄이 드니까 뭔가 농산물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over much of the southern region. 어느 지역에 남부 지역에 드롯이라는 게 지금 초래가 됐는데 putting pressure 뭐 한다고 합니까? 압박을 주고 있대요. 어디한테? Dairy Food Farm, 신선식품을 키우는 농장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Over the last 6 months, 몇 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the region has experienced 30% decrease. 30%나 뭐 됐다? 하락했대요. 뭐가? Production, 생산이. 그래서 crop, 곡물들인데 그 곡물들이
콘, 옥수수나 또는 소이빈, 콩 같은 거. 뭐 비슷한 애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길 This has resulted in doubling of crop prices. 그래서 뭘 처리했대요, 이건? 곡물가를 2배나 올리는 걸 처리했다고 합니다. In turn has impact the price animal feed. 그래서 동시에 뭐까지? 동물 사료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대요. 그럼 이게 안 되면서 그럼 사료값이 오르면 뭐까지 올라와? 육류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추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하면 드롯이라는 것 때문에 신선 농장들이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바로 이 기사문에서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니멀 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동물 사료죠. 동물 먹이. 그러면 it is mainly manufactured in the southeastern region. 어디에서? 동남 지역에서 주로 제조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동쪽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죠. 뭐만 있었어요? 서던, 남부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It is low supply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공급량이 떨어지고 있대요. 전 세계에요? 남부죠. 남부 지역에 현재 즉 가뭄이 들어서 안 되는 거고요. It is generally doesn't certain a lot of vitamins. 자, 많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지 않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료값이 올라버린 거죠, 지금. 뭐 때문에?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곡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비가 안 와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The has more expensive than before. 전보다 뭐하다? 가격이 올라갔겠죠. 왜? 지금은 심지어 육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사료를 물어봤죠. 그 사료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어디에 나왔어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절대 추측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단서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ffec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파트 7의 유의어 문제는 뭐처럼 풀어라? 빈칸 넣기 문제, 어휘 문제처럼. 즉, affect라는 단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차피 걔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자, 그럼 continuing은 무슨 뜻? 계속하는. surrending은 포기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 다음 influencing, 영향을 주는 거.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벗이 나왔는데 벗은 반대라는 뜻인가요? 앞에 뭐가 있어요? not only. 그럼 반대가 아니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has this led to drop in the total production of milk. 뭘 초래했대요? 밀크, 우유의 생산, 총 생산의 하락을 초래를 했고요. It is thinking the density and creaminess of the product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density라는 건 밀도. 그래서 creaminess는 말 그대로 크리미한 거, 부드러운 거. 이 부드러운 거, 제품에 대한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라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influence가 있죠. 물론 다행히도 affect랑 동의어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애널리스트라는 단어는 어디 등장했나요? 애널리스트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 근처에 답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니까 특히나 눈에 띌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있잖아요. 그렇죠? Analysts say, 이 사람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many of the small dairy farmer, 대다수의 작은 농장주들은 will be forced out of business. 뭐 한대요? 중단한대요. 그렇죠? out of business니까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서렌더하고 비슷한 뜻이겠죠. 포기를 하게 되는데 larger farm and corporate milking operation may have to go through major restructuring. 이유는 큰 기업들이 뭐 하니까? 구조조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가격은 높아지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1순위겠어요? 작은 규모들. 작은 규모의 하청업체나 내가 물건 받는 곳이 일단 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작거나 크거나 한 곳들은 전부 뭐 하다는 얘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 작은 애들은 아웃 오브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큰 애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큰 기업이든 작은 농장이든 전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바로 B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읽었나요? 제가 이거 다 읽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초반부를 공략하고 그 다음 뭐 문제 분석을 하면서 매칭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고 이 문제 읽다가 또 읽고 이 문제 읽다가 또 읽고 자꾸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봐왔던 문항도 있으실 테고 평소와 다른 뜻의 단어도 있었을 거예요. 뭐 어드레스가 말을 걸다거나 또는 자동사인데도 수동태가 되거나 하우스가 보관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주의하시면서 한번 복습하시고 내일 시험에 임해 주시고요. 시험 전날엔 수량 형용사와 동사, 수량 형용사와 자동사 이 두 가지는 다시 한번 꼭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